오늘은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일본 현대농업지의 특집으로 사과나무 호르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겠습니다. 일본어를 제가 자습한 지 3년 되는데 70%는 이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르몬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분도 많은데, 사람도 호르몬이 중요하지만 식물은 호르몬 작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봄부터 이제 여름까지는 생장 촉진형 호르몬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로 접어들면서 생장 억제형 호르몬이 작동을 합니다. 생장 촉진형, 봄부터 여름까지는 지베를린하고 사이토카이닌, 옥신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생장 억제형에는 압시신산, 에틸렌이 이제 작용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1월 말 정도 이제 전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생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 생리라는 것은 결국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현대농업, 일본에서 발간된 현대농업 1월호에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특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현대농업지를 샀습니다. 아주 호르몬의 사과의 생리에 대해서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사가지고 여러분에게 전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특별히 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일본어에 대해서 그전에 잘 몰랐는데 3년 전부터 내가 일본 사과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한 80%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식물 호르몬으로 본 가수,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일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식물 호르몬으로 본 1년. 요거는 이제 전체 설명인데, 가지가 뻗어나간다든지, 노빗달이 또 멈춘다든지, 가일이 비대하게 된다든지, 낙엽이 진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전부 왁계가 아루 요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가 뻗다든지 멈추다든지 가일이 비대하게 된다든지 낙엽이 전다든지 이런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낙엽지는 가수에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는 5종류의 식물 호르몬 관계가 있다.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뜻입니다. 5種類の 植物の 호르몬의 관계 밑에 미요 이런 거죠.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꾸리였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봄부터 여름까지 걸쳐서는, 봄부터 여름부터는 호르몬이, 생장 촉진형 호르몬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지베렐린하고 사이토카이닌, 옥신 세 종류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걸쳐가지고는 생장 촉진형 호르몬이 작용을 한답니다. 그 호르몬이 뭔가 하면 지베렐린하고 사이토카이닌, 옥신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 이제 되고, 이제 고온이 되고, 건조하는 시기를 경과되고, 가을을 향해 걸쳐서는, 그러니까 가을로 향해 갈 때는 생장 억제형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때는 압부신산, 압시신산, 압시진산이라고도 하고, 압시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시신산하고 에틸렌이 역할이 크게 된단 말이죠. 봄부터 여름부터는 생장 촉진형 사이토카인, 지베렐린하고 사이토카인이, 옥신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들어서므로 압시신산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에틸렌이 작용한다는 거죠. 요거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봄부터 여름, 여기는 봄이죠. 요거는 일본어로 하루라 합니다. 요거는 여름 낮절하고, 가을은 앞길하고, 겨울은 후유라 합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생장 촉진형 봄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지베렐린 작용하죠. 지베렐린하고 사이토카인하고 옥신이 작용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요거는 뭔가 하면 고레카라 스타터는 영어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이러는 겁니다. 요래 이제 봄부터 요래 여름으로 가고, 여름으로 요래 지나가지고 가을로 가고, 겨울로 이제 요래 돈다는 겁니다. 요게 한번 보시면 봄에서는 이제 지온이, 땅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뿌리가 물을 이제 흡수하고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뿌리가 봄부터. 그러면 뿌리의 선단, 뿌리, 그러니까 세근이죠. 뿌리 세근으로부터 이제 지베렐린하고 사이토카인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죠. 뿌리 세근으로부터. 그러니까 지베렐린하고 사이토카인은 주 생산처가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선단이라는 거죠. 그래, 이제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도관이라 하면 이거는 물 이런 간을 말합니다. 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이제 올라온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지베렐린은 사이토카인이, 요거 빨간 거는 사이토카인입니다. 빨간 거. 사이토카인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려오는 거는 여기 색깔이 옥신이죠. 요거는 옥신입니다. 옥신이 이제 내려오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봄에 뭔가 하면, 옥신입니다. 옥신은 발화가 요 상단 부분에서 나오죠. 그런 상단에 가는데 직립되어 있는, 가지가 직립되어 있는 가지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평으로 유인된 끝에서는 생산이 덜 되고, 도장지 같은 성에서 그런 데서는 옥신이 많이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는 지금 발화를 하면서 이제 옥신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새싹, 새로운 싹에서 새로운 싹 생장점에서 옥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도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 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압으로 이제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 거기 옥신이 내려오면 또 뿌리에서 그 지벨린하고 사이토카인이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도관을 통해서 내려온단 말이집니다. 옥신은 요 색깔입니다. 요 색깔로 내려온다는 거죠. 옥신이 뿌리로.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작동되면 이제 개화되고 신장이 이루어지고 초기 비대가 된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든 지베를린이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지베를린이 뿌리에서 만들어져가 올라왔다는 거죠. 지베를린이 올라와 가지고 개화가 되고, 그 다음에 결실이 되고, 가실 초기 비대가 이제 서서무, 이거는 일본어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서서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화가 되고 신장이 되고 초기 비대가 지베를린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까지는 그 생장 촉진형,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지베를린하고 사이토카인, 옥신이 이제 여기서 여름까지는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그 보면 이제 이렇게 개화가 되고 신장이 되고 초기 비대가 됨에 따라서 이제 뿌리가 발달이 돼 가지고 이제 옥신이 농도가 높아지겠죠. 농도가. 초기에는 농도가 발근될 때 이런 옥신이 발행돼 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지만 이제 이게 많이 이제 개화가 되고 신장이 되고 이러면 옥신이 많이 생장됩니다. 옥신이 많이 생장되고, 요때는 옥신이 조금 생장되고, 요때는 옥신이 많이 생장되는 거죠. 그러면 옥신이 많이 생장되면 농도가 이제 높아지죠. 옥신이 농도가 높아지면 이제 그게 또 뿌리로 내려간다니까. 초기에는, 중기에, 여름에는 옥신 농도가 높아지면 이게 뿌리로 내려가면 뿌리들 활동을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베린이 생산되고 옥신이 위에서 많이 여름에는 많이 생산되면 내려가면서 뿌리가 작동을 멈추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멈추게 하면 이제 뿌리가 활동을 못 하는 거죠. 활동을 적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7월 하지 이때 이제 이런 게 멈춘다는 거죠. 신초 성장이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정을 할 때 지금 가지를 많이 자르면 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옥신 작동을 할 잎을 다 자르니까. 그러니까 옥신이 작동이 안 되니까, 이 뿌리에서, 옥신이 내려가가지고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를 못하니까, 이 신초가 도장지 같은 게 많이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를 많이 자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옥신 농도가 이제 높아져가지고, 거기 이 도관을 통해 내려가가지고 뿌리를 억제해야 되는데, 옥신이 발생될 가지를 다 잘라놓으면 내려갈 옥신이 없기 때문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지벨린 이런 힘으로 인해 가지고 도장지나 이 가지가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정할 때 가지를 많이 자르자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호르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이제 초기에는 옥신이 좋은 작용을 뿌리로 가가지고 이 뿌리 세근을
발달하게 해가지고 쫙 이제 영양분이 지배를 이리로 올라오지만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 잎이 이제 커지고 이러면 옥신이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높아지면, 그게 이제 이리 내려가면 이제 뿌리 색은 작동을 이제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초가, 크는 거를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신초가 정지되면서 이제 내년 꽃눈이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 하하 형성이죠.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토카인이 이제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꽃눈 형성은 이제, 여기서 밑에서 발행되는 그런 것이 사이토카인하고 지배를입니다. 그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꽃눈 형성은 사이토카인 역할이 이제 크거든요. 사이토카인이 이제 움직여서 꽃눈 형성, 좋은 꽃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자르는 이유를 왜 자르는지, 그 다음에 많이 잘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 이게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작동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는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가지를 잘라내면 그만큼 가지가 다시 똑같이 나면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가지가 나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는 잘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호르몬 작용을 생각을 하면서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름으로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가을로 올라오죠. 가을로 올라오면 아까 전에 가을 가면서 뭐가 했죠? 생장 억제형 호르몬이 발행된다 하죠. 압시신산하고 에틸렌이라고 하죠. 에틸렌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틸렌이 많이 생산되면 저장이 오래 못 가죠. 예를 들어서 부산은 에틸렌이 생산이 많이 안 되는 품종이라서 저장을 오래 가죠. 그러니까 여름 사과, 조생종 같은 거는 에틸렌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거는 저장이 오래 안 됩니다. 에틸렌은 숙성,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가을로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억제형, 생장 억제형, 압시신산하고 에틸렌, 그렇게 생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이제 왔죠. 가을로 오면, 여름에 고온하고 건조, 고온, 건조 이런 거를 이제 느껴가지고 이제 압시신산이 이제 활성화된단 말이죠. 기공이 이제 폐쇄되고 수분을 이제 유지한다든지 이게 압시신산이 기공을 폐쇄하고 수분을 이제 지키고 당도를 이제 높인다는 역할을 합니다. 압시신산이 압시신산이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고온기, 건조기를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압시신산이 활성화돼 가지고 기공을 폐쇄, 수분을 이제 유지한다든지 당도를 이제 높인다는 거죠. 압시신산이.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지나가지고 이제 겨울 가는 가을, 이제 수확하는 이제 착색기 들어가는 거죠. 요때 다 작용이 압시신산하고 에틸렌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요로 올라오죠. 요거는 압시신산이고, 요거는 에틸렌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에틸렌하고 압시신산이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올라오면 이제 사과가 착색이 돌고 낙엽이 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의 기온이 이제 내려가면 야온
밤의 기온이 이제 놀아가면 에틸렌이 이제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밤의 기온이라 하면 가일 착색을 이제 촉진하고, 가실하고, 그 다음에 입, 그런 사이에 이청 형성이 촉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이파리 있으면 요 이파리하고 요 가지 사이에, 그 다음에 요게 그 열매하고 열매 꼭지하고 그런 사이에 이제 분리 이제 떨어질라 하죠. 낙엽도 지고 과일도 떨어질라 하는 그런 이청, 그러니까 그 분리되는 청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에틸렌의 작용이랍니다. 거기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 낙가가 된다든지 낙엽이 친다든지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제 동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착색 도우미, 난 착색제라 안 하는데 착색 도우미라는데, 착색 도우미 작용점이 요 사과하고 요 꼭지라는 거는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청을 형성, 그 에틸렌이 하는 역할을 착색 도우미가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틸렌이 이어서 천천히 이제 뿌리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에틸렌은 그런 작용을 좀 도와줘가지고 빨리 요게 이층을 형성해가지고 요 색깔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 빨리 착색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착색 도움이라는 그 역할이 다른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틸렌 생산을 촉진시켜가지고, 이제 뿌리를 쏘면 이게 나무는 그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빨리 어떤 첨가시장에 내기 위해서 이제 그 착색 도우미를 쳐는 이층을 조기에 형성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에틸렌의 그 영양입니다. 그 다음에, 압시신산이 이제, 움직이가 이거 이제 휴면기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도, 진짜 이 나무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가지를 많이 자르면, 겨울에 전쟁할 때 가지를 많이 자르면 생장 촉진형 중에 옥신 생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밑에서는 사이토카인이나 지베렐린 힘이 올라오는 힘이 있는데, 위에서 옥신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옥신이 내려가야지 뿌리의 힘을 좀 줄인다는 거죠. 옥신이. 초기에는 옥신이 내려가가지고 뿌리의 세건을 발달시키지만, 여름으로 감으로써의 하지 정도 감으로써의 옥신이 이제 농도가 높아지고 많이 생산되고 이게 내려가면서 뿌리의 활동을 멈춘다는 거죠. 옥신 생산. 그러니까 가지를 많이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왜 가지를 많이 자르지 말아야 되는 원리를 알죠.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일본 그 사과 많이 하시는 그 어느 분이죠. 그 요시마 나라, 요시미 나라, 이분이 지금 한 80세 다 된 분인데, 요시미 나라 분 유튜브 동영상도 있는데, 이분은 전쟁을 어떻게 하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나무가 이래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절단 전쟁을 하나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절단 전쟁을 하든지, 이거를 하든지, 절단 전쟁을 해야 되지. 톱으로, 예를 들어서 톱으로 해야지. 여기에 가지를
가위로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분 원리는 맹이 호르몬하고 많이 옥신 생산하고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과일 달 때 우리가 열매를 달 때는 5cm에서 10cm 내에 중가지에 가지를 달아라고 중가지에 나눈 사과가 가장 맛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단전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지. 그때 가지를 가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맛있는 사과가 생산되는 것. 그게 왜 뿌리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지를 많이 잘라내면 옥신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베레는 이런 게 많이 가다 올라오기 때문에 사과에도 맛있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위에 옥신하고 밑에 생산되는 지베렐린 사이토카 이런 게 조화롭게 돼야지 맛있는 사과가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현대 농업 1월호에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여기 아주 좋은 내용 많은데 그거는 제가 차례대로 한번 올리는데 이제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심하기 때문에 나무의 이 생리를 잘 알아가지고 나무는 본연의 그게 있거든요. 가지를 자르면 가지가 또 새로 자라기 때문에 그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장가지 잘라만 그거에 신경을 쓸 때 열매에 신경을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정하는 것도 진짜 이 호르몬 원리를 생각해 가지고 최소한에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정을 하더라도 이런 한 가지 절단 전정을 해 가지고 여기 또 보제를 바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가지를 막 잘라내면 그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문경시하에 이제 연결돼가 구로다 야산마사 선생님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문경에 또 오는데 매년 문경에 와가지고 그때 올 시기에는 전정이 거의 뭐 70% 이래 다 된 문경시 다 됐는데 다니다 보면 이 가지를 너무 잘라낸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가지를 그렇게 자르는 거는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맛있는 사과, 굵은 사과는 될 수 있지만 맛있고 색깔 잘 나는 사과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많이 자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과밭을 여러 군데 한 서너 군데 가봤는데 모두 이 장가지들은 하나도 안 자릅니다. 여기 가지들은 하나도 안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계속 자르는 분들은 한 골 정도는 한번 안 잘라가지고 이래 해보면 진짜 맛있는 사과가 나옵니다. 저도 절단 전정을 할지언정 여기에 가지는 많이 안 자르거든요. 위로 도장지 조금 이런 게 난다든지 그런 것만 자르지 여기에 가지는 절대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가지는 여기에 끝에는 예를 들어서 형제지 있죠. 끝에는 가지가 두 가지로 뻗으면 한 가지로 해줘야 되는데 형제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로 내도 되지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간다 하면 그거는 이 두 가지가 자기들끼리 먼저 크려고 하니까 이런데 가지를 안 뻗는다는 거거든요. 이런데 가지를 자기들 저들 둘이 싸우느라고 가지들끼리
이게 나무의 본능이랍니다. 그거는. 이 가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나도 먼저 클라고 이것도 먼저 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데 가지 뻗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에 한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로 내둬야 됩니다. 하여튼 이 책에 호르몬 관련 우리가 기후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 이 본성을 이해해 가지고 나무 입장에서 모두 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